안녕하세요. 라이크 영어 김미덕 원장입니다. 어서들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0시가 되었고요. 네네. 오늘은 바칼로레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시는 학부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칼로레아가 이제 절반에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수강하시는 부모님들한테 꼭 중요한 얘기 저희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들어와 계신 분들 중간에 나가다 들어오시더라도요. 네, 하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하트를 눌러주셔야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도,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집중도 생길 것입니다. 네네네. 어서들 눌러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들, 바칼로레아 수강하는 학부모님들이시라면요, 아이랑 같이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책, 인사이트 챙겨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이트는 바칼로레아 온라인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책이죠. 이것이 저희들의 교재입니다. 근본이 있는 수업이라는 얘기죠. 네. 바칼로레아 온라인은 늘 12주를 토대로 석 달씩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80대 20 법칙도 저희가 얘기해 주었었죠.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이제 봄학기다 보니까, permaculture, 그러니까 식물 심기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이게 백조의 호수의 원작입니다. 백조의 호수의 원작인 리르의 아이들, 북유럽 이야기, 아일랜드 신화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스프링 클리닝. 왜 우리는 봄 청소를 할까? 이 수업 되게 재밌었어요. 아이들이랑, 자기 방사진도 보고, 이게 왜 안 치우냐? 누가 치워야 되냐? 얘기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에 제법 좀 민감하고 좋았던 내용입니다. 저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난민 문제는요, 이제 우리나라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난민이 들어와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막 지난주에 했었던 게 카보이 빈스. 과거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요? 이게 아이들한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해먹고 살았을까? 전자레인지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해먹고 살았을까? 의외로 아이들이 이런 거 생각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랬고요. 냉장고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형 냉장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70년대생인데요. 냉장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런데 이 냉장고들이 작은 냉장고들입니다. 그리고 학원도 많이 안 다니는 시절이라 저녁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집집마다 우리는 저녁 6시에 먹는다. 우리는 7시에 먹는다. 그러면 저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저녁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분주히 요리하던 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국밥과 콩 요리, baked beans and bacon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좋은 여행자의 음식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맥도날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이 부재한 나라에서 맥도날드를 가질 수 있느냐, 전기가 제대로 없는 나라에서 맥도날드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는 돌아갑니다. 자, 이번 주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얘기했던 것은 이제 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4레벨을 지금 운영합니다. Mars, Earth, Venus, 그리고 Mercury. 그러면 Venus와 Mercury는 30문장 쓰기 에세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Mars랑 그 다음에 Earth는
그 name jar이라고 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들었던 학생들, 특히 earth반 아이들 굉장히 재밌었죠. 제 별명도 얘기해보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로 아이들과 다양하게 그리고 또 수준에 맞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이 수업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15분간 저희가 라방으로 안내 드리고요. 또 영상으로도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요번 주가 이겁니다. 30문장 에세이 쓰기. 비너스와 머큐리반이라 하더라도요. 사실 그러니까 최상위반이라 하더라도 30문장 에세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30문장 에세이라는 게 보통 따져보면 한 문장에 8개에서 12단어 정도 들어가는데 30문장 에세이면 한 350단어 정도 에세이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토플 쳐보신 분들, IBT 토플, CBT 토플 시대에 에세이 쓰기를 했다면 보통 350단어 정도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한 페이지를 빽빽히 채우거나 아니면 좀 더 이상 되는 거. 그 정도 에세이를 쓰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또 이 글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웃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웃라인은 어떻게 쓰는 것이며 어떻게 조율해 줘야 되는 걸까?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주는 요거 들어갑니다. 모든 레벨이 들어갑니다. 앵무새 그림 있죠? 동물의 천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 아세요? 동물,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대다수의 개들이 나름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소통을 잘 합니다. 그러면 개의 지능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4개의 버튼이 있는 것도 있고, 8개의 버튼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뼈다귀 있는 그림, 또 mom, dad.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엄마 버튼을 누르면 mom이라고 소리가 나요. 그럼 사람이 그걸 듣고 엄마를 찾는구나. dad, 아빠를 찾는구나. 그리고 뼈다귀 그림 누르면 밥, 그죠? I need my feed.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지금 그거 짤도 있어요. 어른 2명이랑 강아지 한 마리를 줍니다. 어른에게 고기를 5점 주고 이쪽에도 6점 주고 개한테 1점만 주잖아요. 그럼 개가 막 짖어요. 몇 개인지 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물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오느냐. 그럼 우리가 동물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주는 게 좋을까? 그리고 동물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거를 지식을 어느 정도 제한할까?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교육을 어느 정도 제한을 했던 것. 그리고 미국 노예시대 때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과 같이 동물들이 마침내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에 도달한다면 또는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면 동물들을 더 적극적으로 똑똑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뤄봅니다. 재밌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사고로 과학적인 사고로 이걸 어떻게 할까? 쉽게는 그런 것도 합니다. 왜 침팬지는 말을 못할까?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언어학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대학 꼭 가야 되나요?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지금 대구국제학교의 입시를 또 한 번 가장 많이 합격시킨 학원이 되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는 대학도 잘 보냅니다. 저희가 코넬도 보냈었고요, 원래. 네, 그리고 컬럼비아도 들어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대학이 중요할까? 필요한 지식은 인터넷에 다 있는데 왜 가야 할까? 나는 유튜브 하고 싶은데 왜 가야 할까?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미스터 류이스도 대학 갔는데,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대학을 졸업했고, 또 중퇴했더라도 좋은 대학을 시작을 했고,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또 졸업했기 때문에 잘 된 거고, 주로 비록 중퇴했지만, 그죠?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저커버드라든지 일단 하버드쯤은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겠지만 그거 이외에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대학 교육이 중요하다,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존재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영어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일단 한국에 나와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자격이
그렇죠.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경험 그리고 나는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대학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재밌는 인터뷰도 마련했고요. 루비테리 영상 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달, 이제 6월 달의 내용들. 6월 달 내용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역사 수업 있죠. Story of the World를 끝내고 들어오는 학생들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ustralia's Social Media Experiment. 들어보셨겠지만 호주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청소년들에게는 SNS를 사용 못하게 하겠다. 연령에 맞춰서 잘라라. 기록까지도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로운 일이 될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의 큰 문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죠. 아이들이 SNS를 마구잡이로 쓰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둬야 할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10주에는 뭐를 하느냐? 영국과 미국의 차이. 이것도 루비테리 영상을 저희가 최근에 만들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을 거예요. 그 영국과 미국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싸웠고 많이 협조했고 많은 것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영국과 많은 전쟁을 벌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학교에 가면 셰익스피어 읽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미국인과 영국인들은 서로를 싫어하느냐? 무엇이 다른 거냐? 영국인들은 정말 티만 마시느냐? 이러한 내용들까지 다뤄볼 것입니다. 영어를 익힐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적 이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주, 12주가 바로 토론 주간이 되는데요. 11주에 깊이 있는 내용을 배워서 12주에 토론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검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검열, censorship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있었어요. 카카오톡을 검열하도록 해야 할까? 정부가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될까? 사건이 있다면 이걸 언제든지 들춰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할까?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할까?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12주에는 이걸 소셜미디어로 넘어갑니다.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내용들도 검열이 되어야 될까? 또, 이 계정의 주인이 원한다면 반드시 삭제를 해 주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요, 요즘 세대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SNS를 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부분 자신에 대해서 노출된 상황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입니다. 라이카곤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면 수업을요, 학원에 로컬로 보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읽기를 이제 화상으로 찍어달라 그러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책 읽는 모습을 화상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정해진 단톡방이긴 하지만은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좀 빠른 아이들은 선생님 저 얼굴 찍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올리지 마세요. 책만 찍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명하다 할 수 있죠. 확실히.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온라인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이제 12주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놀라시겠지만 이미 인사이트 6번이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2주 후면은 이제 여름학기를 홍보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때 새로운 주제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지만 정말 멋진 주제들 많습니다. 그때 꼭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드디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안내 드립니다. 최근에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학부모님들 꼭 지금부터 메모하시면서 보시고요. 바칼로레아 우리 아이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하시고 이러한 인사이트 교재들도 한번 훑어보십시오. 참고로 인사이트 교재는요, 저희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미리 구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 때마다 나오는 건 수업 때고요. 과월호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라이크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 바칼로레아라는 수업이 유명하던데 무엇을 하는 건지 알고 싶다 하시면 구매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최근에 들어오신 학부님들 파워포인트 다운로드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칼로레아 수업의 능률을 가장 크게 높이는 것은요. 수업에서 쓰는 이 수업 자료 파워포인트를 출력하시는 겁니다. 수업 때마다 출력해 주시고요. 이거 크게 하면 종이 낭비가 조금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2쪽씩 나오도록. 이게 다음 주 거예요. 저희들 앞서 나가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다음 주 거에 이렇게 이제 그 동물의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지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림도 있고 동물에게 언어가 있느냐, 언어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이 그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영상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출력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최근 저희들은 수업 중에 필기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집중을 하도록 하는 그 이유도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On a piece of paper, write down 3 animals that have their own communication methods.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거 써봐라. 써본 다음에 발표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필기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종이를 마련해 주시는 것보다 이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여기다가 메모를 하고 아이가 집중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벤 다이어그램이요. 바칼로레아 수업이 잘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휘요. 어휘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고요. 어휘를 연관하여 배우도록 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제약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는 걸요. 학원에 온다면 이거를 외울 때까지 아이를 잡아놓을 수 있어요. 온라인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하고 고심해서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벤 다이어그램 같은 공부를 똑똑하게 하는 마인드맵들입니다. 도식화하기도 하고 또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저희가 최근에 이번 학기부터 시작하게 된 게 그 3circle 3원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단어들 간의 연관 그리고 그날의 수업에 대해서 기억을 오래가게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요 수업이 끝난 상황에서 종이로 그려서 종이에다 그냥 그려서 내는 아이가 있고 파워포인트에다가 출력한 것을 이렇게 메모해서 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 중에는 수업은 노트북 컴퓨터로 하고 자기가 필기는 태블릿에다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틀들을 저희가 잡아드렸을 경우에 그 틀들을 활용해서 수업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덜 헷갈립니다. 그리고 집중도 오래 가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저희가 질문들이 쉽지가 않아요. 질문들에 대해서 메모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Humans should limit how much animals can learn or know. 그러면 이걸 처음 들으면 아이가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듣고 생각해보고 또 제가 설명해 주는 거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Having a language is what makes humans unique. 어렵지 않죠? 근데 아이들 헷갈릴 수 있거든요. 메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왜 파워포인트를 출력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번 학기부터 또 다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분 에세이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둡니다. 아이들 4분 만에 글 써라 그러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처음 접촉한 학생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거 읽어볼 수 있는 거. 물론 수업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읽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거를 보면서 따라 읽는 거랑 자기 손에 쥐고 읽는 거랑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강조드리는 거. 바칼로레아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파워포인트 출력. 이거를 처음 한다면 저는 6개월 동안은 매번 출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거를 저희가 한 학기 거를 통째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도 사실 받은 상처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매주 새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꺼번에 배출을 하면 한꺼번에 싹 다 가져가서 도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요, 지난주, 그 전주 수업의 결과와 연관지어서 수준의 조율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내용들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PPT 출력. 네,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 제가, 한 10분 내로 끝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칼로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칼로리아 수업을 잘하는 방법. 이거 의외로 모르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책이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네. 특히 어디를 보셔야 되냐? 제가 만들어 놓고 민망하네요. 요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책의 12페이지인데요. Quotes and lead-in sentences. 저희가 다음 권에는 아예 더 보기 쉽도록 에세이 다음에다가 저희가 모범 에세이 바로 앞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넣을 텐데, 이게 뭐냐면 에세이에서 아이가 쓸 수 있는 그 인용 구문들이랑 에세이를 시작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이게 lead-in sentence라고 하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해야 돼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인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요 페이지 딱 펴면, 12번의 수업에 대한 12가지 주제에 대한, 격언들 각각 3가지씩, 그리고 시작하는 문장 2가지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아이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저도 부모인걸요. 아이들의 에세이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컴퓨터에 앉아서 쓰기보다는 손으로 무언가 적고 그 다음에 타자를 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기구를 쥐면서 쓸 때 오는 영감과 타자를 칠 때 올 수 있는 영감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각 에세이마다 마인드맵하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연습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세이 라이팅에 대해서 주제와 키워드 주죠. 해시태그 words.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들한테 아웃라인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요. 아웃라인은 늘 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 시청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아웃라인은 늘 해야 합니다. 아웃라인을 해야 글을 잘 써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쓰고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시작할 때 아웃라인을 썼는데도 내가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좀 멋진 표현을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요 페이지요. 그 교재 안에 있는 격언 페이지 그리고 lead-in sentence 페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용구와 시작할 수 있는 말 페이지로 시작하는 거. 참고해서 글쓰기 하는 거. 저희가 25분 첨삭이나 50분 첨삭을 할 때 요것만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글쓰기를 같이 하자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 아이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까지 나 이때까지 그냥 본문이랑 그 다음에 마인드맵만 신경 썼다 하신다면 이 부분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페이지부터 있는 이 격언과 리딩 센텐스 페이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PPT, 두 번째 격언 페이지.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 모범 에세이의 한글 읽기를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 이 부분을 스킵하시던데요.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한글 번역에도 상당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막 번역기 돌려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영어랑 한글이랑 뜻이 맞는 건지 확인하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아이들이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읽는다 하더라도 이걸 챙겨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압니다. 우리가 어떤 논리적 전개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낭독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이해했느냐 또 구조를 봤느냐라는 것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한글 꼭 읽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